안녕하세요. 에픽TV 성형외과 전문의 홍진명 원장입니다. 가슴이 큰 남자분들, 말도 못하고 속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끔은 여자친구보다도 가슴이 크신 분들도 있고, 친구들이랑 운동하고 샤워할 때 친구들이 너 여자 가슴 같다 하면서 놀리는 거에 겉으로는 되게 쿨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가슴 조직은 섬유 조직 속에 지방이 차있는 형태라서 잘 빠지지 않기도 하고요. 그 운동을 좀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가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여유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을 하다가 잘 처리가 되지 않아 결국은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유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유증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가슴처럼 가슴이 봉긋하게 솟아있는 형태를 여유증이라고 합니다. 여유증은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나오시겠지만 진성 여유증 그리고 가성 여유증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데요.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수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치료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성 여유증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슴 조직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 조직, 그리고 하나는 유선 조직인데요. 특히 이 진성 여유증의 경우에는 젖을 만드는 그 유선, 젖샘이 발달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구분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저희들은 자주 보다 보면 유두나 유륜 주변이 특히나 다른 부분에 비해서 봉긋하게 솟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유륜 주변이 돌출되다 보면 심해질 경우 유두가 아래 방향으로 처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유증 하면 남자분들이 다이어트를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시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 가슴 조직을 이루는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 중에 유선 조직은 그대로 있고 지방 조직만 더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도 발달했던 유선 조직이 더욱 부각되게 돼서 시각적으로는 여유증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 원래는 유산소 운동만 해야 되는데 가슴을 빼기 위해서 가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가슴 대흉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유선이 큰데 대흉근이 또 앞으로 밀게 되면서 오히려 여유증이 심해 보이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조금 애매한 경도의 여유증에 있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권하지는 않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도가 심해질수록 지방을 빼는 것보다는 유선 조직이 발달하기 때문에 유선 조직의 제거를 동반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성 여유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가슴 조직에는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유선 조직보다는 지방 조직이 더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성 여유증의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마른 체형인데 이제 가슴은 나온 이제 그런 타입도 있는 반면에 가성 여유증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몸집도 좀 있고 체중도 좀 있는 그런 이제 통통한 타입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는 진성 여유증의 경우는 유두와 유륜 주변이 좀 더 봉긋하게 솟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유두나 유륜 주변은 크지 않고 일반 남자 가슴과 비슷한데 전반적으로 가슴이 크고 좀 처진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가성 여유증의 경우 특히 심하지 않을 경우는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을 좀 빼거나 혹은 운동을 하는데 가슴 운동 말고요. 유산소 운동을 해서 지방을 잘 태울 경우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방의 양이라는 것이 여유증이 생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가슴이 먼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뭐 얼굴살이라든지 뱃살이나 뭐 허벅지살 이런 데가 다 빠지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가슴 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진성 여유증 같은 경우는 치료로 유선 조직의 제거를 동반한 그런 수술을 많이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가성 여유증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 지방 흡입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다 보면 이제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이 조금 더 발달된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선 제거에 무게를 두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좀 위주로 수술을 하게 되며 정도가 심해질수록 두 개가 혼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유선 조직 제거하는 수술의 경우 잘못 제거하거나 너무 많이 제거할 경우 유두 밑 부분이 함몰되거나
혹은 유두 방향이 생각보다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유두 방향이 바뀌거나 함몰이 일어나게 되면 남자 가슴이라 할지라도 조금 미관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순히 유선 조직 제거를 한다고 바로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초음파 검사상 유선의 증식이 2cm 이상 확인이 되거나, 혹은 이제 가슴 밑 주름과 유두와의 관계를 표현한 사이먼 그레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이먼 그레이드 2A 등급부터 두 가지를 만족했을 때 보험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수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PTV 홍지명 원장이었습니다.